8월 1일 금요일 아침. 하늘은 맑고 태양은 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하늘 너머 남쪽 바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한 태풍들로 인해 형성된 소용돌이 구름들이 남해 상공을 뒤덮으며 바다를 거세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북쪽으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3개의 태풍이 동시에 존재하는 트리플 태풍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빠르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개의 태풍만 남아있고 머지않아 하나만 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육지에서는 기온이 급격히 치솟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폭염이 관측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태풍과 폭염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마치 숨을 죽인 듯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 바다에서는 태풍이 만든 두터운 구름들이 여전히 격렬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들 역시 고기압의 장벽에 가로막혀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이미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트리플 태풍 상황은 불과 하루 만에 끝나고 현재는 제8호, 제9호 태풍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된 곳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으로 40.5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한 기록입니다. 경기도의 가평, 하남, 용인 등의 다른 지역에서도 기온이 39도를 넘었습니다. 이번 폭염의 주요 원인은 피행 현상으로 남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중 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로 28.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밤에도 기온이 30도에 근접하는 극한 열대야 수준으로 무더운 밤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특보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8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 기준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에 심각 단계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단 강원도 태백과 제주도 한라산만 아직 경보가 내려지지 않았으며 곧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풍랑 경보는 높은 파도 경보는 기존의 제주 남쪽 해역에만 적용되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남쪽 먼바다에서 발생한 태풍의 간접 영향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군 합동 태풍경보센터의 발표입니다. 한국 시간 8월 1일 오전 3시 기준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으며 제8호 태풍 콤파스 역시 곧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7월 26일 오후 3시경 제8호 태풍 콤파스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이며 그 시점부터는 제9호 태풍 크로사만 남게 됩니다. 현재 크로사는 열대폭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상청의 경로예보에 따르면 프란시스코는 대만 북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이처럼 3개의 태풍, 트리플 태풍 상황은 2개의 태풍, 더블 태풍으로 전환되었지만 이러한 상태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호 태풍 콤파스는 일본 오키나와 근처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이미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고 현재 이 두 저기압은 불과 1000k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개의 열대저압부가 1000km 이내로 근접하면 후지와라 효과라는 상호작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제7호 태풍은 대만 북쪽에, 제8호 태풍은 필리핀 루손섬 인근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후 제8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7호 태풍의 방향과 궤적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함께 북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두 열대저압부가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후지와라 효과는 2021년 4월 9일 호주 남쪽 해역에서로 뚜렷하게 관측되어 봐 있습니다. 두 열대저압부는 서로 빙글빙글 돌거나 떨어지거나 혹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합수하는 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로자라는 태풍은 열대저압부 23U와 회전하며 상호작용했고 결국 23U를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한 태풍이 다른 저기압을 사냥하고 삼켜버리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8월 3일 일요일, 하늘에서는 단 하나의 열대저압부만 관측될 수 있으며 이는 두 저기압이 실제로 하나로 합쳐진 것을 시사합니다. 이후 중심기압은 상승하고 등압선은 점차 간격이 벌어지며 공기를 끌어들이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한편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전히 북쪽에서 굳건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약화된 저기압은 더 이상 북상할 동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 상공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완전히 뒤덮인 상황이며 그 결과 폭염과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고온다습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반도 전역이 숨막히는 무더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편 남쪽의 열대저압부는 여전히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해상에 갇힌 채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9호 태풍 케로사는 남해상에서 위협적인 형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로사라는 이름은 캄보디아가 제출한 이름으로 학조를 의미합니다. 위성 영상으로 보면 중심을 둘러싼 등압선이 매우 조밀하고 강풍 반경도 넓어 강력한 태풍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한 태풍조차도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장벽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태풍은 자리를 옮기지 못한 채 에너지를 유지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으며 주변의 뜨겁고 습한 공기는 계속해서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풍이 강하게 불게 되면 한국 서부 내륙 지역에는 폐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 부근에 지역성 저기압 중심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예측 모델 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GFS 모델에 따르면 중국 동해안 인근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작은 저기압이 관측되었지만 한국 내에서는 아직 뚜렷한 비구름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독일의 아이콘 모델에서는 상하이 인근에 더 강한 저기압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에 꽤 뚜렷한 비구름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대저압부의 이동 경로나 태풍의 진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와 강도 변화에 따라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5일 이상의 중장기 예보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태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의 중기예보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많은 지역에서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3일부터 6일까지 이들 지역의 강수 확률은 약 40%이며 산발적인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린 날씨는 남쪽 해상에 정체 중인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전라도, 경남, 경상도 등 남부 지역도 유사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등의 해안 지역은 강수 확률이 약 30%로 낮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계속된 폭염 속에서 구름이 끼고 햇볕이 약한 날씨는 일시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높은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내외 모두에서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9호 태풍 케로사의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화는 향후 중장기적인 날씨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크로사는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중국 동해안에 상륙하거나 또는 육지 도달 전 소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주변 기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심은 금물입니다. 앞으로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강하게 지배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맑고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8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습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열대야, 즉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야간 건강관리 및 냉방기기의 사용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남쪽 해상에서 새로운 열대저하부나 태풍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상청 및 관련 기관의 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단지 기온과 습도뿐만 아니라 공기질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폭염 기간 중에는 오존 농도가 상승하기 쉬우며 이는 호흡기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 호흡기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하며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자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이지만 현재는 폭염, 열대야, 국시정 소나기, 대기 불안정 등 복합적인 기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정확한 대비와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그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